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인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계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책을 쓰는 과정인데 거의 막바지긴 해요. 근데 이 막바지의 상황에서 제가 질문 받은 거, 이렇게 책을 써보는 건 사실 처음인데, 뭐냐면요, 제가 책을 다 쓰고 오탈자 체크도 제가 거의 하고, 물론 잠깐 분이 봐주신 거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은 제가 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을 다 쓰고 이 내용을 조금 앞뒤를 바꾸거나 구성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작가분과 같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 이 작가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제 중간중간 쓴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을 썼더니 그게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한번 얘기해 줄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머릿말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당장 거주하기에는 아파트가 다가구 건물보다 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자산가치 상승과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가구 건물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썼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배 형 얘기인데, 선배 형이랑 방금 전에 카톡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8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삼성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 됐었고, 그 형이 좀 고민이 있었어요. 자산을 불리고 싶다는. 근데 그 집에 대출이 없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걸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거를 팔고 그 길 건너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다가구를 사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에서 이제 임대를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작가분이, 이 내용이 몇 년 전 이야기인가요? 지금 2021년 1월이에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자산가치 상승 부분에서 다가구 건물이 더 나았던 이유를 설명에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8년 정도 된 일인데, 그 당시 그 선배가 갖고 있던 아파트 제가 10억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길 건너에 있는 다가구 건물은 그때 당시 한 18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더라도 10억에 10%, 18억에 10%, 얘는 1억, 얘는 1억 8천이잖아요. 같은 비율로 오르더라도 거의 2배예요. 자산가치 상승이 더 낫다는 건 전 이걸 의미한 거거든요.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파트 상승과 다가구 상승이 비슷하겠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제가 말한 건 삼성동 기준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길 건너였어요. 적어도 삼성동이라면 아파트 상승과 이 다가구의 상승은 비슷할 것이다. 적어도예요. 그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선배가 그 삼성동 아파트를 임대 주고 다른 지역 경기도에 임대로 들어가면서 차액으로 아내분이 요식업을 작게 해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추가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럴 거면 다가구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 게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면 장사는 그분이 안 해봤던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리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월세 받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이 판단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파트랑 다가구랑 오름세가 적어도 비슷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가구가 훨씬 높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그리고 직장 생활의 불안함, 오래 한다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잖아요. 정년까지 있는다고 다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장 생활이 짧아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월세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 건물에 대한 수요 비슷했다고 쳐요.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수요예요. 수요가 얘가 10억이고 얘는 수요가 낮은 상태의 18억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보다 얘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의 상승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길 건너에 있는 다가구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 아파트와 이 다가구가 삼성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 한전부지를 매각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던 게 2012년도인데
한전부지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었고 2012년에도 뭐 된다 안 된다는 뭐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된다면 그 정도 규모의 부지는 반드시 대기업이 살 거고, 대기업이 사면 이거 대단위로 개발할 거고, 그럼 주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전부지가 매각이 되고 대기업에서 그걸 샀다, 그리고 개발이 됐다. 이거는 핑크빛 미래를 보고 이걸 하느냐, 이거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강남구 삼성동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좋아요. 앞으로 이거 없더라도 상승세는 반드시 있다. 근데 이것까지 되면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가구만 오르냐, 아파트도 오르지 않겠냐,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10억에 10%, 18억에 10%, 20%라면요. 30%라면요. 10%일 때 8천만 원 차이예요. 20%일 때 얼마 차일까요? 100%일 때 100%라고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는 20억대지만 18억짜리는 36억대예요. 그럼 금액 차이가 거의 또 상당하잖아요. 비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건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10억 정도 하던 그 아파트는 지금 최저 22억에서 24억이 됐어요. 2.2배에서 2.4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8억 하던 다가구 얼마 됐을까요? 비율은 큰 차이 안 나요. 2.7배 정도 되는데 그 18억짜리가 지금 50억 정도예요. 가격이 2배가 넘는 거예요. 아파트와 다가구의 금액 차이 보면 이전에는 10억, 18억이면 8억이었죠. 지금은 26억 차이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 그걸 샀으면 부수적인 거 다 따지면 사실은 뭐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 내는 거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월세에서 감당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계산은 하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에는 8억 대출하고, 사실 8억 대출이 아니죠. 뭐 보증금 빼면은 8억 미만이겠죠. 그리고 뭐 취득세 따지면 또 도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는 8억이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8억 정도는 우리가 대출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22억 팔아서 5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 대출은 되거든요. 근데 다가구 건물은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사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됐죠. 과거에 8억 대출하면 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는 것과 지금 26억, 25억 이상 대출해서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과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 먹기가 사실 더 힘들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린다면,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 뭐 꼬마 빌딩 관계를 얘기해 드린다면, 뭐가 낫고 뭐가 덜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저는 단계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아요.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여유 자금도 있고 노후 대비 돼 있어요.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있어요. 내지는 두 채 있어요. 그러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연금이 많이 나와서 생활이 충분하다?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안 볼 거잖아요. 사실은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하면 좋지 정도. 근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노후 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에 있다가 반드시 건물로 넘어가야 돼요.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얘보다 훨씬 낮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노후 그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그 전체 금액보다 이 전체 금액이 훨씬 더 적어요. 얘는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애가 학군이 좋아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키우는 게 더 편한데,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다가구 더 올라갈 거,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버는 거 좋은데 나는 애 키울 때 편한 상황이 좋아. 그렇다면 저는 아파트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자산을 키우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뭐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상황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돈이 물론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돈보다 더 높은 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보다는 자녀 교육이 더 행복감을 준다. 저는 이거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가치야.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그 책을 쓰면서 이번에 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는 영상도 지금 오늘 찍을 건데요. 원래는 지난주에 눈이 오는 날 찍으려고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오르막길이었는데 거기 눈이 쌓여가지고 올라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이러한 내용에 연관된 건물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이 책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책을 쓰게 된 계기와 책을 통해 그리고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목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드리면서 그 각각 목차나 스토리에 얽힌 이야기들,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